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문 세무사 황정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아니거든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네, 최대한 알기 쉽게 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는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과세에 대한 규정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 이런 것들, 또는 입주권이 포함된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보실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주택가 입주권, 이렇게 주택가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경우들이 해당 규정에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대체주택 비과세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일시적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3항과 4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5항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대체주택 비과세, 이거 꽤 큰 혜택인데, 지금 현재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규정은 미리 알아주시고, 또는 내가 예전에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한지 여부 파악해 주시면은 세금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개발 과정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이 쭉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이주하고 그 다음에 철거해버리고 나면은 이주 시점부터 준공될 때까지 거주할 집이 없거든요. 그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중과라든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은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세금이 과다하다, 불합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과정 속에서 그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살 집을 나중에 팔고 다시 원래 집에 공사 준공되고 들어갈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에요. 해당 규정은 시행령 156조의 2, 5항 규정이고, 내용 봤을 때 가볍게 주의해야 될 점, 조문 길지 않거든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A주택 한 채만 있었어요. A주택 한 채만 있었다. 그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한다더라. 19년도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났어요. 일반적인 도정법상 재개발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나고 조금 있다가 2021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세법상 볼 때 요 기간 동안은 A 주택인 상태고, 그 다음에 요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여기는 입주권으로 보자. 자, 우리가 요 시점에 이제 이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리고 준공되고 이런 식으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텐데, A주택을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과정 동안 살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거는 내가 재개발 과정 속에서 거주할 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A주택 재개발 과정 속에서 거주할 B주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 사는 기준이 1호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업시행 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인가되고 난 이후에 B주택을 사시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주택을 사는 경우에 여기는 너무 시기가 너무 앞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 사는 거는 비과세 적용 안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대체주택 비과세는 너무 오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나는 시점부터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 주택을 사라, 거주할 주택을 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시점 기준으로 주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사는지, 여기 사도 괜찮나요? 괜찮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1호에서 사라고 돼 있으니까.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과정 속에서 거주할 집, 이사할 집을 위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사면은 대체주택에 해당해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시점에 사도 괜찮다. 근데 그럼 요 시점 입주권 되고 나서 요 시점에 사도 괜찮냐? 요거 옛날에 안 되는 지리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돼요.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없죠. 법령상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사라고 했지 언제까지 사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요 시점 이후에도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철거 시점에 사도 괜찮냐? 사도 괜찮아요. 따라서 언제 사는지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 일단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요건. 첫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사라. 사시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라. 두 번째, 취지를 봤을 때 살집, 재개발 과정 속에서 살집이라고 했어요. 살집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 세 번째, 공사가 끝났으면은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이 하나 붙어요. 준공. 해당 조문상은 완성된 이후에 해당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세대 전원이 입주하고 3년 이내,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요건은 준공 완성 이후에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해야 돼요. 요건 간단하게 네 가지만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여기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거든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즉 법령만 봤을 때는 이것만 되면 되는데 법령 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비과세 혜택 적용받는 거니까 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여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령 봤을 때는 간단해요.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대체주택 취득 이후에 1년 이상 그 대체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세 번째, 준공되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는 세대 전원이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세대원 중 일부는 빠질 수 있지만 전원이 빠지면 안 돼요. 세대주도 빠질 수 있는데 세대원 전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 준공 완성된 이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된다. 요 네 가지 케이스가 결합되었을 때는 비과세 규정 가능해요. 이거는 장기겠죠. 여기서 쓰면은 준공 시점까지 거의 한 6년, 7년 동안은 비과세 적용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가 저번 영상에서 154조의 1항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1년만 거주한다라고 하면 비과세는 가능하다. 다만 대체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12억, 양도까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이 소리는 가액이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커요. 다만 가액이 50억이라고 하면은 1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장기보태병제 혜택이 좀 더 크고, 그랬을 때 거주를 2년 이상 하셔야지 이게 80%, 1년당 4%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대체주택 사는 주택 가액이 어느 정도고 매도할 때 예상 가액이 어느 정도고 그럼 거주를 실제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2년 이상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적용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 간단하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규정이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1+1 입주권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나? 좀 불안할 수 있지 않나? 여기는 입주권 2개로 지금 변환되기 때문에 신주주택 2개 생겨버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과세관청 질의예산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승계조합원도 재개발 과정 속에서 살 집을 사가지고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재개발 과정 속에서 사는 여기는 원조합원 그 중에서도 종전부동산의 성질이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가 나대지는 일반적으로 승계조합원처럼 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항, 여기 일시적 입주권 비과세, 여기를 보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규정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만 대체주택을 요 이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거주해야 될 때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질의신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 자,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요런 케이스가 아니다. 요렇게 해서 요 시점에 1년을 다 채워버리는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면은 이거는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고 장특공 배제되고 비과세 배제되고 가산세 나오고 이거는 꽤 불이익이 많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는 확실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적용받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